좀 더 나갈게요. 정독 다 하셨죠? 그죠? 앞에 봐주세요 이제. 자, 중학교 수학 시간으로 한번 가봅시다. 중학교에서 배우나 요새? 요 미지수에 관한 내용이에요. 미지수 x가 하나 있어요. 미지수 x, 얘는 5래요. 뭐 미지수 x, y 뭐 이런 거 했었잖아요 수학 시간에. 그죠?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 순간 이제 x는 5 취급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맞죠? x는 5니까 자,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뭐라 하겠죠. 그죠? 근데 뭔가 다른 오류예요. 네임 에러예요. 신텍스 에러가 아니라, 신텍스는 문법을 얘기하는 건데 얘는 네임 에러래요. 뭔지 모르잖아요. 새로운 게 등장했어요. 검색을 따로 해보시면 되는 거고요. 일단은 배운 걸 좀 써먹어 보자면 얘를 쌍따옴표로 이렇게 감싸시면은 이렇게 나오겠죠. 그쵸? 그러면 이렇게 하면요 어떻게 나올지 예상되시죠? 1, 2, 3이 나와요. 맞죠? 근데 보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예외죠. 새로 등장한 거예요. 따로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자를 그냥 쓰면은 안 돼요. 얘는 꼭 쌍따옴표가 필요합니다. 숫자는 그냥 써도 됩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야겠죠. 만약에 제가 5라고 썼어요. 그냥 바로 안에 실행하면 5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냥 즉 이 녀석의 출력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뭔지 아시죠? 주석. 이 뒤로는 다 무시하는 거예요. 이해 되시죠? 자, 5라고 출력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제가 x는 3이라고 했어요. 실행하면 뭐라고 나와요? 실행하면 5가 나오죠. 얘가 3인 거랑 프린트 5를 하는 거랑 뭐 하등 상관이 없잖아요. 얘는 연관이 없는 거잖아요. 이해 되시나요? 그러면 자 보세요. 제가 x 더하기 5라고 했어요. 뭐라고 나올까요? 8이 나왔네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뭐예요? 이 x는 진짜 문자로서의 x가 아니라 3 취급을 하고 있다. 맞나요? 그죠? 그러니까 8이 나온 거잖아요. 여기 이렇게 8이라고 쓴 거랑 같은 결과죠. 맞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얘는 3 취급을 당하고 있다는 거. 근데 상식적으로 그냥 x랑 5랑 더하겠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문자랑 숫자랑 더하겠다. 대신에 이 문자 안에는 3이 들어있으니까 가능한 거죠. 얘는 가능한 식이 되는 거죠. 이런 계산을 할 때는 쌍따옴표가 필요 없다는 것까지. 그죠? 만약에 이게 그냥 문자 더하기 숫자였으면은 여기 이렇게 나와야 맞는 거잖아요. x 더하기 5 이런 식으로 문자 그대로 갔다면. 그게 아니라 8로 나온 걸로 봐서 얘는 숫자로서의 연산을 하고 있다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그죠? 그럼 자, 이렇게 하면 뭐라고 나올까요? 이렇게 하면 문자 그대로가 나오네요. 즉 여기서의 x는 3 취급을 당하고 있지 않다죠. 그죠? 차이점이 분명히 있어요. 얘랑 얘는 분명히 다른 거예요. 왜냐면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자, 이제부터 이런 x 같은 녀석을 변수라고 할 거예요. 미지수 변수라고 할 겁니다. 변수 x 뭐 이런 식으로 부르시면 되는데 얘는 그래서 변수명, 즉 변수의 이름이 될 거고요. 얘는 마음대로 지을 수 있어요.
변수는 뭐냐면 뭔가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지금 이 코드상에 이 x라는 변수에는 뭘 저장했어요? 3을 저장한 거예요. 변수는 어떠한 이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거고요. 이 x라는 공간 안에는 3을 저장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얘는 지금 뭐 한 거냐면은 이 첫 번째 줄, 이 한 줄은 변수 선언을 한 거고요. 변수 선언은 변수를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변수를 하나 만들고, 왜냐면 이게 없었으면 변수 이런 건 없으니까 얘는 또 뭐라 할 거란 말이에요. 변수 이런 거 없다. name x is not defined. 변수가 정의되지 않았다. 뉘앙스 파악이 됐잖아요. 넘어가시면 돼요. 얘는. 그죠? 이렇게 변수를 하나 만들고 이 안에다가는 값을 넣을 수가 있어요. 변수를 하나 만들고 그 값을 는 이퀄 마크죠. 얘는 수학에서의 는이랑은 좀 달라요. 얘는 넣겠다의 는이에요. 삽입, 대입이라고 합니다. 대입. 그래서 대입 연산자라고 해요. 대입, 뭐 x에다가 5를 대입하겠다. 뭐 보통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수학에서. 대입 연산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는, 같다의 는은 이 이퀄 마크 두 개가 있어요. 따로. 여기 보시면 내용이 나와 있죠. 같다랑 대입, 넣겠다의 대입. 분명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x라는 변수, 즉 공간에다가 3이라는 값을 넣겠다라고 읽으시면 돼요. 이 한 줄 변수 하나 만들었고 3이라는 값이 있어요. 이퀄 마크가 있죠. 이 왼쪽에 있는 공간에다가 오른쪽에 있는 값을 넣겠다의 의미가 됩니다. 여기다가 y라고 해버리면은 그냥 y라는 이름의 변수에다가 3을 넣겠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가서 x는 3이고 y는 뭐 10이에요. 자, 출력하면 다시 실행하면 뭐라고 나올까요? 8 나오겠죠? 그죠? x는 3인데 여기 y를 쓰지 않았잖아요. 만들어 놓고 안 써도 된다. 그가 결론이죠. 그죠? 그럼 만약에 여기다가 y라고 쓰면요? 예상대로 13이 나옵니다. 즉 여기서의 x는 변수가 아니라 값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의 y는 변수가 아니라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동작하는 꼴로 봐서는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얘는 맞죠? x 더하기 y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이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들의 연산이죠. x 안에는 3이 들어있고 y 안에는 10이 들어있으니까 가능한 거죠. 얘는. 그쵸? 자, 이걸 먼저 봅시다. x는 10이에요. 제가 만약에 프린트 x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나올까요? x가 나오겠죠. 왜냐하면 쌍따옴표에 감싸져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요. 이렇게 하면 뭐라고 나와요? x는 10이라고 나오죠. 그죠? 이렇게 하면요. 그냥 이대로 나오지 않을까요? 얘가 15인 거랑 얘가 문자인 거랑은 상관이 없는 거니까요. 그죠? 이 한 줄을 해석해 보자면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x라는 공간을 만들었고요. 그 안에다가 15라는 값을 넣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변수고요. 여기서 말하는 x는 자, 얘는 문자로서의 x죠. 얘는 뭐예요? 변수로서의 x죠. 공간으로서 작동을 하는 변수로서의 x예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뭘까요? x라는 말이 총 3번 등장하는데 각각 역할이 달라요. 맞죠? 여기서 x는 뭐라고요? 변수. 여기서 x는요?
문자죠. 여기서 x는요? 값이에요, 값. 이제 헷갈릴 거예요. 어떻게 구별을 하느냐? 자, 여기서는 그냥 x가 나왔고요. 여기서는 이 x라는 데이터 안에 들어있는 값이 나왔어요. 그죠? 변수 안에 들어있는 값이 나왔어요. 이걸 어떻게 판단을 하냐? 쉽게 하는 방법은 이 이퀄 마크를 찾는 거예요. 이퀄 마크 왼쪽에 있을 때는 변수로서 작동을 할 거고요. 왜냐면 얘는 넣겠다는 의미니까요. 이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를 왼쪽에 있는 변수 공간에다가 넣겠다니까요. 이퀄 마크 왼쪽에 있을 때는 변수, 왼쪽에 있지 않을 때는 값으로서 작동을 할 겁니다. 예, 말이 좀 다른 게 뭐냐면 왼쪽에 있을 때는 변수라서 그럼 오른쪽에 있으면은 변수가 아닌 건가? 할 수 있는데 얘는 오른쪽도 왼쪽도 아니잖아요. 즉 왼쪽에 있지 않을 때가 좀 더 맞는 말인 거죠. 왼쪽에 있지 않을 때는 값으로서 작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이 x라는 공간이 하나 있는 거고 이 공간의 이름이 x인 거예요. 그리고 이퀄 마크가 하나 있고 여기는 데이터가 하나 있어요. 값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 과정을 해주는 게 이 대입 연산자라는 거. 이거랑 얘랑 상관이 없다는 거. 문자랑은 상관이 없다는 거. 그죠? 자, 그럼 좀 더 제가 만약에 이렇게 했어요. 뭐라고 나올까요? x는 2 나오고 끝나죠. 왜? 얘는 그냥 문자니까요. 문자니까. 그쵸? 이 값이 바뀌던 말던 사실 얘는 신경을 별로 쓰지 않아요. 맞죠? 그럼 이렇게 하면 x는까지 나오겠죠. x 콜론. 그죠? 이 다음에 뭔가 없으니까. 자,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이 x의 값이 바뀜에 따라서 이 오른쪽에 데이터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잘 보세요. 제가 여기다가 중괄호를 쓸 거예요. 이렇게 한 쌍으로.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의 역할은 다 달라요.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 소괄호는 뭐 Shift 누르고 숫자 90 누르면 되는 거고 얘는 그 뭐냐 백스페이스 왼쪽 밑에 있을 거예요. 웬만하면 얘랑 짝이 되게끔 이렇게 대괄호가 있을 거고요. 키보드상에. 그래서 지금 쓰는 거는 중괄호예요. 중괄호. 뭐 브라켓이라고도 하는데 중괄호가 좀 더 이해하기 편하니까 중괄호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뭐라고 나올까요? 실행했을 때 x는 중괄호라고 나오겠죠? 그죠? 문자 그대로니까요. 자, 근데 여기서 제가 5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나올까요? 그냥 한번 때려 맞춰보세요. 제가 아까 하고 싶었던 거랑 약간 맞춰서 얘는 이렇게 나올 거예요. x는 5. 잘 보세요. 이제 얘는 지금 완성이에요, 미완성이에요? 완성이죠. 이 자체로 그냥 출력하면 다 나오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 자체로는 미완성인 구문이에요. 미완성은 이 중괄호 때문이죠. 이 중괄호를 이 포맷이 채워줍니다. 포맷으로 감싼 이 녀석이 중괄호랑 치환되는 거예요. 치환문이에요. 치환문. 이 포맷으로 감싼, 포맷 괄호로 감싼, 소괄호로 감싼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이 중괄호의 내용과 치환됩니다. 그 결과가 출력이 되고 있는 거고요. 이 자체로는 미완성이에요. 얘가 없다면 완성이겠지만 요 포맷 다음에 나온 괄호 이 안쪽에 있는 게 이 중괄호랑 치환이 된다는 점. 그러면 자, 얘는 지금 x는 5라고 나왔어요. 그럼 이렇게 쓰면요. 그럼 뭐라고 나와요?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이거? 얘는 지금 는 왼쪽에 있지 않으니까 값으로서의 x잖아요.
값으로서의 x는 요 안에 들어있는 거 5 취급을 하겠다라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요 x랑 중괄호랑 치환을 해봤는데 여기 들어있는 x는 값으로서의 x니까 그죠? 5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제가 여기를 바꿨어요. 그럼 여기 뭐라고 나와요? 15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아까 제가 하고 싶었던 게 됐네요. 얘가 바뀜에 따라서 이 오른쪽에 나오는 출력문에 있어서 오른쪽에 나오는 얘가 바뀌고 있죠. 그렇죠? 그럼 요 안에 뭐가 들어있든 간에 바꾸기만 하면은 얘가 알아서 이 안에 들어있는 값을 출력을 해주는 거잖아요. 이해 되시죠? 요거는 계속 쓸 겁니다.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자, A는 10, B는 5예요. 힌트 A라고 했어요. 뭐라고 나올까요? 10 나오네요. 어렵지 않죠? 그쵸? 근데 이렇게 한번 해보죠. 힌트 중괄호를 그냥 바로 썼어요. 포맷 A라고 썼습니다. 뭐라고 나오죠? 이 그대로가 다 안 나오죠. 그죠? 얘도 마찬가지로 쌍따옴표 안에 있는 이 녀석만 나오는데 얘는 치환문을 썼으니까 이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랑 이 중괄호랑 치환이 돼서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해 되시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변수명을 맞춰서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A를 출력하고 싶었는데 B라고 썼어요. 여기 뭐라고 나와요? 당연히 5라고 나오겠죠. 잘못한 거죠. 그렇죠? 뭐가 뭔지 잘 따져가면서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여기도 좀 마찬가지로 A라는 말이 3번 나오죠. 누가 변수고 누가 값인지 아시겠죠? 그죠? 변수는 얘 하나예요. 는 왼쪽에 있는 건 이 A 하나니까요. 얘는 는 왼쪽에 있지 않죠. 얘도 마찬가지로 는 왼쪽에 있지 않잖아요. 이 두 개는 값을 보면 되는 거고 얘는 변수로서 작동을 하게끔 되는 거예요. 요 두 줄을 해석을 해보자면 요 두 줄 A라는 변수를 만들고 그 안에다가 10을 넣겠다죠. B라는 변수를 만들고 그 안에다가 5를 넣겠다 해요. 제가 이렇게 하면요 A라는 변수를 만들고 10을 넣겠다죠. 얘는요 A라는 변수를 만들려고 봤더니 이미 있잖아요. 그럼 얘는 덮어쓰기입니다. 그러니까 공간이 하나 생겼어요. 맞죠? A는 변수이자 공간이니까 이 안에는 처음에 맨 첫 줄에는 10이 들어있었어요. 맞죠? 그 다음 줄에서 5를 또 넣겠대요. 만약에 이 두 가지가 같이 살았다면, 이 공간 안에 같이 살았다면 이 출력문이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요? 15 두 개가 들어있다면. 근데 그렇지 않고서 원래 있던 거는 없어졌고요. 보기에는 없어진 것처럼 보이죠? 없어졌고요. 나중에 넣은 것만 나오잖아요. 이 나중에 넣은 것만 나오는 이유는 프로그램은 위에서 아래로 실행되니까 1번 넣고 2번 넣었으면 1번은 2번에 의해서 덮어쓰기 당하는 거예요. 얘는. 좀 중요한 규칙인데 변수는 값을 하나밖에 갖지 못해요. 변수 안에는 값을 하나밖에 넣을 수가 없다. 하나만 딱 넣을 수 있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게 만약에 됐다면 이 모양이 좀 달라졌을 거예요. 그렇죠? 프로그래밍에 있어서 이 코드는 위에서 아래로 읽어드린다는 거는 아까 확인을 했고요. 그죠? 1, 2, 3, 뭐 3, 1 하면서 자 그러면 이렇게 해보죠. 제가 이렇게 했어요. 뭐라고 나올까요? 뭐라고 나올까요? 콘솔에는 15가 나왔어요. 맞죠? 10과 5가 나왔습니다. 따져보면 되게 간단해요. A에다가는 10을 넣었고요. 출력을 한번 했어요.
출력을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A 안에 들어있는 값을 바꾼 거죠. 그리고 나서 출력을 했으니까 이 전에 출력했던 거랑은 겹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점의 문제도 있다는 거죠. 이거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거 한번 해봅시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자, 포맷 B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나올까요? 이게 나오죠. 여기다가 제가 앞에다가 이렇게 추가를 했어요. 그럼 뭐라고 나와요? 이 앞에 거는 문자 그대로 나올 거고 치환되는 거는 얘만이니까 A는 100이라고 나오겠죠. 그죠? 이렇게 하면요 이제 원래대로 나오겠죠. A는 10으로. 자, 그리고 B는 B라고 해놨어요. 얘는 문자로서의 B고 얘는 값으로서의 B인 거 아시죠? 그러면 10, 100 나오잖아요. 왜? 이렇게 치환이 되고 있는 거니까. 맞죠? 또는 뭐 이렇게 쓰면요 지금 미완성인 부분이 두 군데죠. 근데 치환은 하나밖에 안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뭐라 해요? 다른 에러죠. 그죠? 지금 뭐라 하냐면 얘는 뭐냐면 너 여기 빈칸 두 개인데 왜 한 개만 넣으려고 하냐?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짝을 맞춰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러면은 첫 번째 이 녀석은 첫 번째 이 빈칸으로 갈 거고 두 번째 녀석은 두 번째 빈칸으로 알아서 찾아서 들어갑니다. 대신에 순서가 바뀐다면 당연히 결과도 바뀌겠죠. 이렇게 110으로 이해되시죠? 자, 좀 돌아가서 문제는 이렇게 나올 거예요. A는 10, B는 100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건데 보시면은 뭐 시작 끝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명시가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만약에 문제가 이 위에 나와 있고 이런 뭐 시작이나 끝이나 뭐 이런 문구가 보인다. 이 안에서만 해결을 보셔야 돼요. 이거는 문제 열어보시면 바로 알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원하는 거는 이렇게 나와야 된대요. 출력이 이렇게 나와야 된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얘 바꾸고 얘 바꾸면 안 돼요. 시작 끝이 있으니까 이 안쪽에서만 손을 대야 돼요. 이 바깥에는 손을 대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냥 출력하면 10, 100이 나오는데 얘를 이렇게 나오게끔 바꿔달래요. 그 문제는 여기 밑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네, 이렇게요. 문제 나와 있고 뭐 개념은 좀 내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만 보셔도 되고 좀 이해가 된다 하시는 분들은 개념 시작부터 끝까지는 지워주시면 돼요. 즉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복사를 똑같이 해서 개념이 내가 뭐 좀 알 것 같다 이렇게 지워놓고 문제 시작이라고 되어 있고요. 구현 시작, 구현 끝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 안쪽에서만 해결을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나오게끔. 아시겠죠? 그냥 그대로 출력하면은 5, 10 나오잖아요. 15가 나오게끔 하면 되는 거예요. 조건을 꼭 지켜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조건이 하나 더 붙어 있을 겁니다. 밑에 문제는 위에 문제 연계 문제인데 똑같아요. 조건이 안 붙는 다음에 똑같겠지만 이런 조건이 하나 붙어 있다는 거. 숫자랑 사칙 연산을 이 안에서 쓴다? 틀린 거예요. 아시겠죠? 이 문제에 관한 내용은 집에 가셔서 한번 해보는 걸로 합시다.